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궁금증 취준생과 함께 알아봅니다. 오늘은 류영주 학생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류영주입니다. 네. 그리고 자기소개서의 모든 것을 알려줄 취업 컨설턴트 안정영, 강민영 멘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정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민혁입니다. 네, 오늘은 대한항공 기술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볼 텐데요. 본격적인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간단한 채용 정보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간 우리 프로그램에서 각각의 항공사에 대해서 많이 다뤘었잖아요. 네. 늘 느끼는 거지만 이 항공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스케줄을 비행에 또 맞추다 보니까 굉장히 불규칙할 것 같은데 일상생활을 내 맘대로 하기가 되게 힘들 것 같아요. 네, 항공사 하면 우리가 이제 스튜어디스, 객실 승무원이죠. 이 직무만 좀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직, 기술직, 승무직, 전산직, 시설직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네. 이 중에서 운항 승무직, 기장과 부기장, 그다음에 이제 객실 승무직, 이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인 회사원들과는 다른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조금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보실 수 있는 것 같고 나머지는 다 똑같이 회사를 다니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게 비단 이쪽 항공뿐만 아니라 교대 근무가 이루어지고 있는 쪽은 다 그런 식으로 뭐 낮과 밤이 약간 바뀌어져 있는 그런 생활을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영주 학생은 좀 대한항공 하면 생각나는 것들 뭐가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한 직계 가족까지는 한 90%까지 비행기 값을 좀 싸게 살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가족들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건 항상 부럽더라고요.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대한항공의 채용 절차 어떤 식으로 진행될까요? 일단 하반기에 공채를 많이 진행하는 편이고요. 이제 서류와 1차 면접, 2차 면접, 그리고 3차 면접까지 진행을 하고 나면 건강검진을 통해서 최종 합격을 하게 됩니다. 지원 자격으로는 일단은 아무래도 대한항공 항공사다 보니까 이 토익 750점 이상 혹은 토스 6급에 상응하는 어학 점수를 요구하고 있고요. 항공과 기계공학, 그리고 전자전기 제어공학, 컴퓨터통신, 그리고 금속재료, 화학산업공학 등 전공자를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지원자가 희망하는 기술직의 전형 절차를 보면 면접이 3차까지 진행이 되더라고요. 네. 도대체 어떤 거를 궁금해하길래 면접을 세 차례에 거쳐서 보는지 궁금한데요. 좀 어떤 거를 면접 때 준비를 해야 될까요? 대한항공은 기술직뿐만 아니라 모든 직무에 3차까지 조금 다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떤 걸 궁금해하냐?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너 진짜 우리 회사 올 거냐? 라고 하는 부분과 진짜 너 준비됐냐? 라고 하는 부분을 볼 것 같고요. 1차 면접은 토론 면접, 그다음에 제2외국어 구술평가로 진행이 되고요. 2차 면접은 개별 프레젠테이션 면접, 집단 역량 면접, 또 영어 구술 테스트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3차 면접은 최고 경영층에 의해 진행되는 인성 중심 면접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꼭 알아둬야 하는 게 있죠. 대한항공의 인재상도 알려주세요. 인재상은 칼맨십이라고 해서요. 진취적 성향의 소유자, 그다음에 이제 항공사니까 국제적인 감각의 소유자, 또 이제 서비스 정신과 올바른 예절의 소유자, 성실한 조직인, 그다음에 팀플레이 이렇게 5가지입니다. 네, 또 소문에 의한 겁니다. 소문. 항공사 같은 경우는 내부의 문화가 좀 보수적이고 체계가 수직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군기가 바짝 들어있는 군대 체계 같은 분위기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일단 군대 체계라고 얘기하면 너무 좀 지나친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다만 다른 산업군에 비하면 분명히 보수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항공사 보통 이렇게 영화를 보다 보면 이런 재난 영화나 네. 굉장히 액션 영화에 이제 항공과 관련된 이제 좀 뭐랄까 안전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네. 이제 말 그대로 조금의 안전에 문제가 생기면 절대 안 되는 그런 산업군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그러한 좀 뭐랄까 이런 규칙 준수라든지 규정 준수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엄격하다 보니까 이와 같은 형태로 보통 이제 군대 체계와 같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는 것 같습니다. 네. 이 항공사 내에도 여러 가지 부서가 있을 텐데요. 지원자가 원하는 직무 부서는 기술직이거든요. 부서별로 어떤 업무를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항공 기술과 항공 우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항공 기술은 항공기를 운항하려고 하기 위한 어떤 기술 지원적인 부분,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정비겠죠. 정비 기획 등 다양한 항공기 정비 부문에서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항공 우주직은 무인 항공기 개발, 항공기 성능 개량 개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 개발 부문, 그다음에 항공기 부품 생산, 군용비 정비를 위한 기술 지원 및 품질 관리를 수행하는 일반 기술 부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를 매력적으로 바꿔줄 멘토의 특급 처방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질문 항목부터 분석해 볼 텐데요. 총 4개의 항목에 대해서 서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직장으로 항공사, 특히 대한항공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입사 후 포부를 간단하게 작성하여 주십시오. 2번, 자신이 경험한 혁신적인 서비스 한 가지를 들고 그 사유를 기술하여 주십시오. 3번, 항공사 직원이 갖추어야 할 글로벌 역량을 한 가지 제시하고 본인이 이를 위해 어떻게 노력해왔는지 기술하여 주십시오. 4번, 본인이 살아오면서 속한 집단 중 소속감을 가장 강하게 느낀 조직과 그 이유를 기술하여 주십시오. 네, 질문이 정말 생각을 많이 해서 작성을 해야 할 사항인 것 같은데요. 특히나 2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지원자의 생각을 듣고 참고할 것 같은 질문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 혁신적이라는 말이 좀 확 부담으로 올 것 같기도 해요. 좀 안멘토님, 자소서 작성 시 유의해야 할 점 어떤 게 있을까요?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은 이제 이 지원자 같은 경우에 품질 직무를 지원을 했거든요. 품질 직무가 사실 웬만한 제조업에는 다 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항공산업 쪽에 지원을 했는지를 먼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그렇다면 그중에 왜 대한항공인지를 적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번은 혁신적인 서비스 하면 굉장히 어려워해요. 근데 혁신적인 서비스의 혁신적인은 일단 빼버리시고요. 내가 왜 이 서비스가 가장 기억에 남는지 그 이유를 먼저 생각하시고 기술하신 다음에 그걸 혁신적인 것과 끼워 맞추는 방식으로 가시는 게 훨씬 작성하시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 3번에 이제 글로벌 역량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꼭 어떤 해외에 있는 사람을 만나거나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결국에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거든요. 네, 그러니까 글로벌은 타인에 대한 이해와 그 경험을 제시하고 끼워 맞추는 식으로 또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4번은 팀플레이어로서의 경험을 적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피해야 할 것이 있다면요? 일단 1번 지원 동기에서 뭐 아시아나항공에도 지원 가능한 그런 범용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거는 좀 지양을 좀 해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혁신적인 서비스, 사실 이 문항이 있기 전에 바로 전에는 뭐 최고의 서비스를 뭐 기재해봐라 약간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서비스라는 부분은 뭐 거창한 뭐 굉장히 뭐 고가의 그런 부분을 꼭 생각할 필요 없이 뭐 말 그대로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거라도 소재를 좀 찾으셔가지고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글로벌 역량과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거창하게 뭐 본인이 꼭 해외 나가서 뭐 이런 부분보다도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타인을 이해한다는 측면에서 다양성을 좀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적인 측면으로 강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주인공의 자기소개서를 본격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에 관한 질문인데요. 소제목이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옹진군의 한 분교에 다닐 때 공항공사의 초청으로 대한항공 경납고에 견학을 간 적이 있습니다. 정비를 위해 경납고에 있는 항공기를 보며 가장 철저하고 세심한 사람만이 항공 관련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글로벌 현대사회에서 가장 편리하고 필수적인 교통수단이지만 단 한 차례의 사고에도 큰 인명피해를 불러오는 극과 극의 비행기를 직접 긍정의 극으로 이끌고 싶습니다. 이미 포화 상태인 육지와 해상의 여객, 물류 운송 시스템 문제를 가장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항공산업은 4차 산업시대를 주도할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가 항공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글로벌화가 더 촉진되는 시제에 장거리 노선 항공은 편의성과 안정성이 선택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막지 못할 사고는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철저하게 안전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품질을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시도,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한 면밀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오래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경쟁력이 뛰어난 브랜드로 믿어지는 칼에서 바르게 배우고 제대로 익혀 최고의 항공기를 운항하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네, 이 마지막은 정말 이 대한항공을 확실하게 띄워준 느낌입니다. 광고 같은 느낌이었는데요. 가장 안전하고 가장 경쟁력이 뛰어난 브랜드, 막 이런 정말 사회생활에 큰 점수를 네. 드립니다. 우리 강멘토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너무 찬양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사회생활에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단 합격을 해야 사회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합격을 위한 방법을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글의 구성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 친구는 이제 말 그대로 과거의 어떠한 계기를 바탕으로 비행기, 항공산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조갈씨께서부터 대한항공을 선택한 이유를 명확하게 이제 강조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 비전에 해당되는 부분에서도 품질을 개선하겠다 뭐 이런 표현보다도 뭐 예를 들어가지고 그 1년 동안 그 정시 출발률 뭐 이러한 지표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 이런 정시 출발률 중에서도 어떤 문제 때문에 그걸 보고 본인이 품질과 연결시켜서 얘기한다면 좀 더 로열티와 관련된 부분을 좀 뭐랄까 강조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반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지원자가 어렸을 때 견학을 했던 경험이 회사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하니까 네. 대단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항목만 놓고 봤을 때 두 분이 합격, 불합격 여부를 판정하신다면요? 저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불합격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네. 다른 거는 뭐 아까 강 멘토님께서 말씀하셔서 더 넘어가면 되게 괜찮은 경험이 있거든요. 대한항공 경납기에 들어가서 내가 품질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남들과는 완전히 차별화할 수 있는 경험이 있는데 이 부분을 대한항공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지 못했어요. 즉 가장 마지막 문단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가장 오래되고 이게 칼이 아니라 아시아나항공 얘기를 넣어도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맹점이기 때문에 본인이 갖고 있는 내용, 잘 쓸 수 있는 내용을 조금 더 스토리텔링화 시켜서 대한항공 경납고를 가봤더니 와 안전, 품질에 관련해서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그냥 비행기가 날아가는 줄 알았더니 그런 게 아니구나. 이렇게 어마어마한 어떤 검수 과정이라든지 검증 과정을 거치는데 나도 거기에 한번 일조를 해보고 싶다. 대한항공 이게 대단하다. 뭐 이런 식의 대한항공만이 할 수 있는 얘기를 조금 적어주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저는 불합격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 역시 아쉽지만 불합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유는 이제 앞부분에서 얘기한 부분과 겹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영주 학생님도 이제 학교 다닐 때 견학을 많이 하셨죠? 아무래도 저는 정액과라서 좀 국회나 대사관 쪽을 좀 많이 견학했었거든요. 네. 남아공 대사관에 가서 뭐 1급 비서관님이랑 인터뷰도 하고 이런 활동들이 좀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러면 그때 기억으로 좀 나중에 꼭 한번 해보고 싶었던 직업이 있나요? 사실 굉장히 이건 정말 꿈일 뿐이지만 외교관이 되게 하고 싶었었는데 네, 이제 그냥 현실에 안주하기로 했습니다. 된다면 굉장히 네. 멋있는 직업이네요. 꿈은 외국교관. 이루어집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항목 보고 한번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신이 경험한 혁신적인 서비스 경험에 대한 질문인데요. 먼저 소제목부터 보도록 할게요. 테러 현장에서의 혁신적 서비스. 이야, 이 테러 현장에 있었다니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 아닙니까? 영주 학생 소개만 봐서 이거 어떤 내용일 것 같습니까? 사실 테러 현장 속에서 무슨 서비스를 생각하기는 네. 되게 힘들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무슨 내용인지 별로 상상이 잘 안 되는 것 네. 같아요. 일단 궁금증을 강하게 일으키는데 멘토님이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일단 자극적이기 때문에 네. 저희 뇌를 깨웠다는 측면으로는 긍정적으로 이 소제목을 쓴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네. 하지만 소제목을 바라보는 관점상으로는 이제 말 그대로 뭐 키워드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 내용 성과가 들어간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보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뇌를 깨웠다. 좋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테러 현장에서의 혁신적 서비스. 2016년 여름 유럽 배낭여행 도중 독일 뮌헨에서 총격전 테러가 일어나 모든 교통수단이 통제되어 숙소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저는 저와 똑같이 두려움에 빠진 한국 여행인들에게 카페 실시간 모임을 통해 비교적 안전해 보이는 모임 장소를 공지하였고 대사관에 전화로 이동 수단을 요청했습니다. 숙소 위치를 구글 지도로 확인하여 근거리별로 조를 편성하여 택시 승차를 도왔고 실시간으로 귀가 여부를 확인했으며 대사관에 모두 안전하게 귀가했다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테러라는 낯설고 두려운 현장에서 혼자가 아닌 함께 있는 팀을 만들고 침착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해결하고자 했던 자세는 팀원들의 두려움을 떨쳐주고자 했던 혁신적인 봉사였다고 생각합니다. 테러 현장에서의 작은 리더가 되었던 경험을 통해 상황에 굴복하기보다는 대처할 방안을 모색하는 위기 극복 자세의 필요성을 배웠습니다. 이런 경험은 입사 후에도 동료와 고객의 만족과 안전을 위해 솔선수범으로 움직이는 능동적인 인재가 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인데 지원자가 리더십이 있네요. 그리고 예. 저는 테러가 났다고 하면 사실 저렇게까지 생각이 안 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총격 테러인데. 네, 이게 누가 시킨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안멘토님 평가 부탁드립니다. 소재는 제가 봐도 굉장히 참신한 것 같습니다.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소재들을 이 지원자는 많이 가지고 있는데 네. 주제가 안 맞죠. 이게 어디가 서비스입니까? 네. 이건 본인의 리더십, 추진력, 네. 문제 해결 리더십이라는 능력이에요. 서비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라면은 제가 만약에 진짜 이런 경험을 했는데 네. 자소서를 써야 된다면 전 내용을 좀 바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위험에 빠져서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 나는 어떤 무엇인가를 했다. 그런 식으로 제공하는 게 서비스가 아닐까 싶어서요. 저는 조금 그런 식으로 방향을 좀 바꿔서 작성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좀 그런 부분에 좀 아쉽습니다. 네, 그렇다면 불합격인가요? 예, 저는 불합격입니다. 황멘토님은요? 일단은 평소 읽어보지 않았던 그런 소재라는 측면, 두 번째로는 대한항공도
이러한 테러 상황에서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회사거든요. 네. 그러한 측면으로 봤을 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키워드를 드러내지는 못했지만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와 같이 행동했다라는 부분을 보면 분명히 호감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평가 요소는 아니지만 전 분명히 자소서를 보면서 이러한 부분을 높게 평가할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합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항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항공사 직원이 갖춰야 할 글로벌 역량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것을 위해 노력한 부분까지 적으라고 하는 걸 보니 쉬운 질문 항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소제목 한번 확인해 볼까요? 준비된 품질 관리자. 굉장히 좀 간단한 소제목인 것 같은데 멘토님들이 보시기엔 어떤가요? 아니 이게 글로벌 역량을 적으라고 했는데 준비된 품질 관리자라니요. 다급했나 봅니다. 아니면 성의가 약간 없어 보입니다. 네. 강멘토님? 일단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자기소개서를 쓸 수 있는 준비가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좀 성의가 없어 보여요. 일단 소제목 자체가 성의가 없어 보입니다. 아까 합격을 주셨는데 바로 태세가 전환됐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어떨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된 품질 관리자. 공중에서 2차례 폭발한 코미끼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항공사 직원의 전문성은 곧 승객의 안전한 비행으로 이어지므로 무엇보다도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산업공학도로서 그동안 품질관리 전문가가 되기 위한 역량을 키워왔습니다. 기말 프로젝트로 온라인 공장 운영에서 1위를 기록한 경험을 계기로 데이터 분석으로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에 흥미가 생겼으며 실험 계획법 과목에서 이를 접목시킨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품질인의 꿈을 가졌습니다. 이후 품질공학, 신뢰성공학 등 관련된 과목들을 모두 수강하였고 전부 A학점 이상을 취득했습니다. 또한 한국산업경영시스템학회에서 주관한 공모전에서 특허 특징 분석을 통한 소송 가능성 예측이라는 주제로 수상함으로써 데이터 분석 능력을 키워왔습니다. 현재는 품질 경영기사 필기에 합격하여 실기를 준비하며 이론들을 총망라하고 있고 산업공학 종합 설계 과목에서 위치 센서의 오차 분석을 통한 스캐너의 최적 파라미터 도출이라는 주제로 게이지 R&R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직무 능력을 위한 노력과 경험들은 품질 관리 전문가가 되기 위한 큰 디딤돌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네, 참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항상 느끼지만 정말 요즘 취준생 여러분들 정말 대단합니다. 아유, 네.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들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전문적이라서 가끔 정말 깜짝깜짝 놀라는데 우리 강멘토님 어떻게 보셨나요? 이게 약간 이견이 분분한 내용이거든요. 예. 왜 그러냐면 이제 글로벌 역량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제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이제 저희가 평가를 한 다음에 사실은 이건 포인트를 굉장히 벗어난 주제거든요. 네. 다만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글로벌 역량이라는 얘기를 할 때 또 한 가지 관점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해, 즉 자기 분야에서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하는 모습 역시 글로벌 역량이라고 보는 관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관점으로 이 친구가 생각해서 쓴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이런 역량을 쓸 수 있는 항목이 없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 항목을 꼭 넣고 싶어서 쓴 것 같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당연히 이제 뒷부분에서 합격을 미리 말씀을 좀 드릴 것 같고 저는 왜냐하면 이 본인이 이쪽 품질과 관련된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꾸준하게 자기 분야에서 좀 열정을 갖고 실력을 쌓아왔다는 측면이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약간 주제를 벗어날 수는 있겠지만은 전 이 부분에서 좀 긍정적인 모습을 좀 봤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강멘토님께서는 합격을 합격. 주신다고 하셨고 네. 안멘토님께서는요? 저도 이거는 합격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글로벌 역량을 적으라고 했는데 내가 품질 관리를 지원한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물론 글로벌과 진짜 세계적인 어떤 품질 관리 기준에 맞춘 경험이라든지 지식이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네. 그러기에는 확률이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자소서를 봐도 글로벌 역량을 적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직무상 강점을 적어주는 친구가 이 친구가 최소한의 품질 직무로서 할 수 있는 기본 자질은 갖췄구나라고 하는 인상을 주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면에 있어서는 글로벌 역량은 아니지만 직무상 강점으로서 본인의 품질 관리 전문가로서 역량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어필해서 저도 합격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항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소속감에 대한 질문인데요. 아무래도 기업에서 일을 할 때 혼자만 일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네. 이런 질문을 한 것 같은데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사단체가 일깨워준 협력의 가치. 저는 국제대학원에 소속한 외국인들의 한국 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봉사단체인 필드트립에서 활동하며 언어, 문화, 피부색과 상관없이 모두가 세계인이라는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필드트립
기획팀에서 매주 팀원들과 열린 소통으로 의견을 나누었고 다른 팀원들과도 끊임없이 협업했습니다. 음식 선정과 같은 정보를 위해 외교팀과 수시로 연락하였고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대외 홍보팀과 교류를 하였습니다. 협업을 통해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대응할 수 있었고 프로그램 완성도를 가장 높일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70명으로 역대 최다 참여자를 모집하였고 10점 만점에 8.9점이라는 만족도 점수를 받았습니다. 또한 봉사를 통해 외국인들이 어려움을 파악하면서 그들의 문화를 더욱더 이해하게 되었고 오히려 그들에게 친절과 배려를 받으며 우정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봉사단체 활동은 저에게 협력의 가치를 일깨워주었습니다. 함께하는 것은 불가능했던 일에 희망의 날개를 달아주며 모두에게 동기부여를 해주는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험을 기반으로 입사 후에도 협업하는 열린 인재가 되어 대한항공의 끊임없는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네, 어떤 식으로 협업을 했으면 좋았는지 알려줬으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네. 멘토님들께서 전체적으로 지원자의 자기소설을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겠나요? 먼저 합격, 불합격을 나눈다면 이 항목은 좀 불합격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민 씨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식으로 협업했는지 그 부분이 구체적으로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전혀 좀 중요하지 않은 뒷부분의 결과가 너무나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필드트립 기획팀에서 교류를 하였습니다까지 두 번째 문단을 최대한 좀 많이 늘리고요. 그다음 협업을 통해부터 마지막 기여하겠습니다까지 문장은 좀 줄이는 비율을 조금 더 조정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같은 이유로 불합격입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항공 기술직의 자기소개서에 대한 멘토의 특급 처방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영주 학생이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살펴본 자기소개서 항목 중 한 항목을 써왔죠. 네, 자기소개서 질문 사항 중에서 자신이 경험한 혁신적인 서비스 경험에 대해서 좀 코멘트를 바탕으로 작성해봤습니다. 네, 멘토님의 사전 코멘트는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멘토님의 사전 코멘트는 첫 번째, 추상적 가치가 나오면 먼저 본인이 그 의미를 정의해 줄 것. 두 번째, 그 정의에 관련된 경험을 기술해 줄 것. 세 번째, 마지막으로 배운 점, 느낀 점을 기술해 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두갈식과 스타 방식으로 작성을 하라고 한 것 같은데 영주 학생이 얼마나 코멘트를 잘 참고해서 작성했는지 직접 읽어주시죠. 네. 혁신은 종이 한 장 차이. 혁신적인 서비스란 고객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텐더로 근무하면서 고객들에게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기존에는 고객이 주류를 키핑하면 카드를 걸어 바 뒤에 진열장에 보관했습니다. 때문에 재방문 시 고객의 키핑 상품을 찾는 것이 오래 걸렸고 간혹 다른 고객의 상품과 바뀌는 사태도 발생했습니다. 사소하지만 고객이 서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종이 한 장을 통해 두 가지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첫째, 종이의 오른쪽 면에 주요 고객의 신원 정보를 기록했고 그 왼쪽에는 키핑 주류, 선호하는 주류 등의 정보를 매치시켰습니다. 그러자 고객을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 줄어들었고 더욱 수월하게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진열장 구역마다 주종별로 번호를 매겨 주류를 보관하였고 종이 뒷면에는 술의 위치와 고객의 성함을 매치하여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러자 키핑 주류가 바뀌는 일이 없어졌고 더욱 정확하고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혁신적인 서비스는 고객의 마음을 헤아려 이를 해결해 드리고자 하는 자세에서부터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고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대한항공의 승무원이 되겠습니다. 네, 야, 영주 학생님은 바텐더로 일을 하셨었군요. 야, 이 승무원이 된다면 음료 서비스를 믿고 맡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멘토님 네. 평가 부탁드립니다. 저는 잘 썼다라고 일단 말씀을 네. 좀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좀 약간 추상적인 단어들이 나오면 두갈식으로 내가 혁신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런 것이라고 정해 내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이 글을 읽는 사람이 그 관점을 따라 읽으니까요. 두 번째 단락도 배경 설명, 내가 어떠한 서비스에 대해 설명해 줄게라고 하는 배경 설명 좋았고요. 그거에 관련된 구체적인 솔루션, 첫째, 둘째로 이렇게 구조화되어 있는 이런 솔루션 제가 좀 좋아하고요. 결론에 다시 한번 혁신적인 서비스는 어떤 상태에서 고객의 마음을 헤아려서 이를 해결해 드리고자 하는 자세에서부터 나온다라고 재강조하는 내용도 참 좋아서 간결하게 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읽는 사람 관점에서 잘 쓴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영주 학생의 자기소개서까지 살펴봤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대한항공 면접은 토론회, 영어 구술과 PT 면접, 최종 면접까지 면접에 늪이거든요. 특히나 토론 면접 같은 경우에는 다대다 방식인 거잖아요. 이 토론 면접 때 유의할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토론 면접은 변별력이 좀 떨어지는 면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1등을 하려고 하다 보면 실수를 많이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조심했으면 좋겠고요. 또 토론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그런 의견이 뭐 객관적으로 신뢰성이 좀 없는 상황에서도 좀 그런 실수를 좀 인정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좀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한 번에 말을 할 때는 좀 짧게 얘기하는 게 좋고요. 말을 길게 하다 보면 결국 두서가 없어지고 두서가 없다 보면 이제 계속 공격을 당하게 되는 패턴이 오다 보니까 말을 짧게 여러 번 나눠서 하는 연습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면접이 많다 보니 개인적인 생각을 묻는 질문도 많다고 하는데요. 평소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대한항공 기술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봤습니다. 탄탄한 자기소개서로 취업의 꿈을 이루기를 바라면서 DIY 자기소개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